지역에 수익형 분양 호텔 건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객실을 분양하는 방식으로 이미 들어섰거나 건립 중인 곳만 4군데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를 맞고 있습니다. 광양항의 물류대란은 아직까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입니다. 수학기에 접어든 들녘에서 이삭에 싹이 나는 수바라 피해가 심각합니다. 잦은 비와 태풍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도립예술고 건립안 변경을 앞두고 추가 재원의 확보가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증액 규모는 30억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관광객 증가에 맞춰 여수에 수익형 분양 호텔들이 잇따라 들어서고 있습니다. 호텔 객실을 분양받고 수익을 얻는 방식인데요. 자칫 수익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김종태 기자입니다. 여수시 돌산에 자리한 한 호텔. 지난달부터 손님을 맡고 있는 이 호텔은 일반 호텔과는 운영 방식이 다릅니다. 호텔 객실을 일반인에게 분양하고 전문 업체가 운영을 맡아 수익을 분양자에게 돌려주고 있습니다. 연 8.4%의 고수익 보장을 통해 한 달 만에 120여 실의 객실 분양을 모두 마쳤습니다. 여수 밤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탁월한 입지를 토대로 지속적인 수익을 보장하기 위한 높은 호텔 투숙률을 자신하고 있습니다. 약 1년에 1,300만 정도의 관광객이 오고 또 이런 좋은 입지에 좋은 시설을 갖춘 호남 최초의 레지던스 호텔이면은 경쟁력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8.4%의 수익률은 보장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여수 세계 박람회장에 들어설 예정인 이 분양형 호텔 모델하우스에도 지역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낮은 금리로 여유 자금에 대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분양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분양형 호텔에 투자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시행사와 운영사가 동일한지 그리고 적절한 수익률 보장을 제시하고 있는지 등 여러 가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할 것입니다. 분양 호텔은 일반 아파트나 주택보다 매매가 활발하지 못해 정작 돈이 필요할 때 분양가를 돌려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관광객에 비해 호텔이 너무 많이 들어선 데다가 높은 분양가로 차후 매매 어려움이 많아 위험성이 높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여수에 최근 건립되거나 건립을 계획 중인 수익형 분양 호텔은 모두 4곳. 1,300만 명 관광객에 맞춘 분양 호텔이 저금리 시대 새로운 투자처로 자리 잡을지 지역사회의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태입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닷새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지역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부산에 재집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 전남지부는 오늘 오전 여수산단 입구에서 파업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갖고 지역으로 복귀해 업무 복귀 조합원과 대체 운송 차량 등의 파업 동참을 설득할 예정이었지만 다시 부산으로 재집결해 투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광양항 비상대책본부는 어제 광양항 반출입 물량이 6,400여 TEU로 일일 평균 물량의 90%를 웃돌면서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물량 대란은 우려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유원지 등을 조성하기로 했던 업체들이 투자를 포기하거나 재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인근에 1,200억 원을 들여 유원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업무 협약을 맺은 한 업체는 특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투자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국가정원 인근에 숙박시설을 짓겠다며 투자 의향서를 제출한 또 다른 업체도 최근 한 시의원이 배후에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투자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확을 앞둔 벼 이삭에서 싹이 돋는 수바라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잦은 비와 태풍 때문인데요. 정부와 농협이 권장했던 품종의 피해가 특히 컸습니다. 양현승 기자의 보도입니다. 황금 물결은 온데간데 없고 논이 초토화되어 있습니다. 땅에 누운 벼 사이로 새파란 모가 자라났습니다. 수확을 앞두고 쓰러진 벼 이삭에서 이렇게 새로운 모가 자라고 심지어 새로운 벼 이삭이 맺히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벼에 싹이 나는 수바라 피해입니다. 지금 현 상황도 수확이 불가능하지만 나중에는 아예 새로 파종하는 것처럼 전부 이렇게 변하거든요.
전남에서는 22개 시군 가운데 15개 시군 3,786헥타르에서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땅이 무르면 농기계 투입이 불가능해 수확을 하지 못하는데 지난달 이후 비가 잦았던 데다 태풍까지 겹친 게 화를 키웠습니다. 미질이 좋아 정부와 농협이 권장했던 신동진과 세일미 품종을 심은 논에 피해가 집중됐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품종이 아니면 실제 RPC에서도 받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물에 잠기지 않은 벼에서도 피해가 나고 있는데 이사 껍질을 벗기기 전까지는 농민들조차 육안으로 분간하지 못합니다. 벼 등급이 낮아지는 게 불가피한데 품질이 떨어져 소득이 감소하는 건 재해보험 밖의 일입니다. 그 수매 규격이라든지 이런 실무적으로 검토가 되면 피해에 대해서는 아마 전량 수매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저희들도 건의도 하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쌀값 폭락에 난데없이 수바라 피해까지 입으면서 농민들의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광양시와 전남도 교육청이 도립예술고의 건립안 변경과 관련해 세부 협의에 들어간 가운데 추가 재원 확보 방안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광양시에 따르면 양 기관 실무 책임자들은 최근 도교육청에서 만나 재건축에서 신축으로 변경할 경우 증액될 30억여 원의 확보 방안과 향후 업무 추진 절차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러나 광양시는 추가 비용을 두 기관이 분담하자는 의견인 반면 교육청 측은 계획 변경을 요구한 광양시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협의 과정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청년 실업이 심각한 가운데 광주 전남 대학생들의 취업난도 예외가 아닙니다. 빛가람 혁신도시 공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채용을 확대하고 있어서 그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광주의 고용률이 석 달 연속 내리막길로 곤두박질치고 청년 실업률은 광주 전남 지역 모두 10%를 넘어섰습니다. 취업난이 심각해질수록 한국전력 등 공기업에 대한 취업 선호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 인재를 많이 뽑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에도 도전을 할 수 있겠다. 빛가람 혁신도시 둥지를 튼 에너지 공기업들이 올 하반기 공채에 나섭니다. 한전 KPS가 신입사원 5,60명을 올해 안에 채용할 예정이고 한국전력은 대졸 수준 사원 201명을 추가로 뽑기로 했습니다. 올해 이미 1,200여 명을 채용한 데 이어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서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늘린 결과입니다. 특히 사무직으로 55명을 뽑는다는 게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동안 사무직 인원이 너무 과소하여 좀 힘들었던 분들이 이번에 열심히 하셔서 저희들과 함께 전력 산업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농생명 분야 공기업들도 하반기에 취업의 문을 넓히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T는 이달 말에 채용 공고를 내서 30명 안팎의 신입사원을 뽑을 예정이고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해보다 채용 규모를 2배가량 늘려 올 하반기에 무려 217명을 선발합니다. 농어민 자녀 우대나 지역인재 할당 제도 등을 통해서 광주 전남 출신 청년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기회를 얻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인재들이 상당히 더 많이 채용되는 걸로 알고 있고 연평균 한 16% 정도가 이전 지역 인재들이 지금 채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년 실업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빛가람 공기업들의 채용 소식이 한 줄기 단비 같은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순천 출신의 동화 작가 고 정채봉 선생을 기리기 위한 2016 정채봉 동화잔치가 내일 오후 2시 순천만 국가정원 특설무대에서 개최됩니다. 저희 여수 MBC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올해 정채봉 문학상에 선정된 김혜온 작가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광주 전남 지역 초중고등학생들이 참여하는 백일장 대회가 진행됩니다. 백일장 대회는 현장 접수도 가능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학생 10명에게는 전라남도 교육감상 등 상장과 상금이 수여됩니다. 전남 드래곤즈가 상위 스플릿 경기를 앞두고 감독을 교체했습니다. 전남 드래곤즈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팀 감독은 지도자 최상위 등급인 P등급 자격을 갖춰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염두에 두고 P등급보다 낮은 A등급 자격증을 보유한 노상래 감독을 수석 코치로 보직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전 FC 서울 송경섭 코치가 신임 감독으로 취임한 가운데 시즌 중 감독 교체에 따른 여파가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팬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역 예술인들의 축제인 여수예술제가 오늘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40회째를 맞는 여수예술제는 오늘 오후 이순신 광장에서 개막식을 갖고 오는 31일까지 진남문예회관 등 지역 일원에서 다채로운 전시와 공연 행사로 펼쳐집니다. 한국예총 여수지회가 주최하는 이번 예술제는 미술과 연극, 국악과 무용 등 예총 산하 8개 단체가 참가해 여수 시민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축제의 계절을 맞아 지역에서도 다채로운 행사가 막을 올렸습니다. 순천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는 음악 경연대회와 공예품 만들기 등 순천의 문화와 예술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팔마 문화제가 내일까지 진행되며 순천 나간읍성에서는 오는 16일까지 제23회 나간 민속문화축제가 열려 전통 음식 페스티벌과 각종 민속 공연 등이 선보입니다. 이와 함께 내일 순천만 국가정원에서는 순천 시민의 날 행사와 함께 세계적인 성악가와 오케스트라가 참여하는 순천만 국제교향악 축제가 개막합니다. 지역 중학생들의 자유학기제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 차원의 진로 캠프가 마련됐습니다. 전남대학교는 오늘 여수 캠퍼스에서 지역 내 중학생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로 캠프를 열고 직업체험과 전문 직업인 초청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대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전남대는 앞으로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멘토단을 함께 운영해 자유학기제 기간 학생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포스코가 전 세계 철강 기업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포스코에 따르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평가 기관인 CDP는 최근 전 세계 14개 철강사를 대상으로 한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관리, 탄소 배출 비용, 저탄소 기술 개발 등을 분석한 결과 포스코를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소 정보 공개 프로젝트를 일컫는 CDP는 지난 2000년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기관으로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평가가 늘면서 사실상 이를 평가하는 기관의 고유 명사가 된 상태입니다. 고흥군이 오늘 2017년 주요 업무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서 발표된 내년 신규 시책은 수출 전문 스마트팜 온실 신축과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 고흥 유자, 6차 산업화 지구 조성 등입니다. 내년 주요 업무는 농림수산 분야 79건, 문화관광 분야 43건 등 260여 건으로 모두 5,4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